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옆 동네인 TSMC에서 약간 삽질을 한 소식입니다. 뭐 어찌됐든 TSMC에서 삽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잘하든 경쟁사가 삽질을 하든 무조건 호재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고,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를 제조해 주는 것이죠. 이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세 공정인데, 이미 삼성전자와 TSMC는 5나노 양산 능력까지 올라와 있고 3나노를 향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사 모두 거의 비슷한 시기에 3나노를 양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TSMC에서 3나노 공정 전환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큰 호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지금 TSMC의 최대 고객은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고 그 아이폰 안에 바이오닉 칩이라는 애플이 직접 설계한 모바일 AP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은 팹리스라고 볼 수 있고, TSMC는 애플이 설계한 AP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협력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 간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와 TSMC에게 물량을 골고루 줬었는데, 이 언젠가부터 TSMC에게 전량 몰아주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으로서는 너무나도 아쉽죠. 애플은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을 역전당하긴 했지만, 세계 탑클래스 기업인 만큼 이 파운드리 업체에게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TSMC에게 전량 물량을 몰아주면서 정말 무난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 TSMC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3나노 전환에 차질을 빚으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완전히 난감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TSMC가 AP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아이폰 판매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밀릴까요? 삼성전자에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만약에 3나노 공정 전환에 실패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사업까지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경쟁사인 애플과 TSMC는 손해를 보겠죠. 여기 설명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4에 3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AP가 탑재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로서는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모두 경쟁사를 넘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습니다. 미국 IT 매체인 디인포메이션과 애플 전문 매체인 나인투맥 등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공정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이폰 14에 애플이 직접 설계하고 TSMC가 제조한 3나노 공정에서 바이오닉 칩을 생산해서 아이폰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틀어지게 생긴 겁니다. 만약에 TSMC가 정말 3나노 양산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당연히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에도 3나노가 아닌 5나노 공정의 AP가 탑재가 되겠죠. 비슷한 시기에 삼성에서는 3나노 칩을 내놓을 테니까 AP 성능에서 애플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노 공정에서 밀린다고 성능에서 밀린다는 100% 보장은 없지만 3나노와 5나노는 기본적으로 급이 다릅니다. 삼성이 AP를 애플보다 좀 못 만들긴 하지만 최근에는 AMD와 협력함으로써 GPU 성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AMD GPU 기술과 삼성전자 3나노 기술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아마 애플의 5나노 공정으로는 엑시노스를 상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특히 고급폰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을 어느 정도 추월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적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나노 AP는 프리미엄 폰에 탑재가 될 거거든요. 프리미엄 폰이라 함은 요즘 잘 나가는 폴더블 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애플이 차기 아이폰에 3나노 공정 프로세서 대신에 5나노를 탑재한다면 아무래도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를 늦출 가능성이 또 있겠죠. 또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으로 갈아탈 여지도 있습니다. 그동안 TSMC가 3나노 전혀 문제없다.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앞서간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지금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3나노 공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건 애플한테도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애플에게 손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에 나눠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애플에게 필요한 건 3나노인데 TSMC에서는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 애플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아직 모릅니다.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말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양산에 성공하진 못했으니까, 설레발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TSMC는 적어도 지금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계획대로 정말 양산을 잘 이끌어낸다면 TSMC보다 경쟁력에서 드디어 앞서게 됩니다. 사실 같은 3나노라고 해도 TSMC는 기존 핀팩 공정이고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양산에 성공해도 삼성전자가 앞서는 것인데 하물며 그 시기마저도 삼성이 먼저 양산에 성공한다면 거의 2단계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출시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내년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G 시리즈에 삼성이 직접 설계한 엑시노스를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 양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애플에서 나노에서 앞서고 GPU도 이제는 AMD 기술을 쓸 테니까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GPU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CPU 코어에 어차피 ARM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CPU와 GPU, 제조 공정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추게 되면 이 모바일 AP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P라는 게 스마트폰의 완전 핵심 두뇌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폰이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AP 성능에서 밀리게 되면 외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게 정말 유리하게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일단 파운드리에서 TSMC를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고 뛰어난 모바일 AP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폰의 기세를 누를 수 있다면 스마트폰과 파운드리 양쪽 모두에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AP 성능에서 밀린다고 해도 애플 아이폰이 잘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TSMC가 생각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 해외 언론에 따르면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적어도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하의 TSMC가 3나노에 지금 쩔쩔매는 거 보니까 정말 3나노는 보통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럴만도 한 게 이 나노라는 단위 자체가 10억분의 1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니까 3나노는 10억분의 3미터거든요. 이건 머리카락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얇은 것이고 당연히 눈엔 안 보이고 정말 고성능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일 겁니다. 아니 인간이 이걸 만들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의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TSMC와 3나노 공정을 앞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고요.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확 치고 나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미국 ETF도 골고루 같이 투자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말이 나와서 얘긴데 이 TSMC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죠. 생각해보니까 모바일 AP에서 경쟁하고 있는 퀄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못 나갈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잘 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개 기업 정도는 주가가 휘청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는 30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몇 개의 기업 정도가 휘청인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들어가 있죠, 참. 삼성전자와 인텔은 매출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파운드리에서도 잠재적인 경쟁자죠.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TSMC뿐만 아니라 이제 인텔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 너무 답답하다. 차라리 확 빠져주면 저가에 매수라도 하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횡보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 라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럴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시면 아마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고,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